부엌에다가 지갑을 놓으면은 집안의 그 재물운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역동적인 공간이 역시나 거울을 통해서 그 기운들이 빠져나간다라든지 흡수가 된다면은 집안에 그 좋은 기운들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 자리 자체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폐수 처리장이었다라든지 쓰레기 매립지였다라든지 공동묘지였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볼바람이 내려치는 곳, 그런 곳에 집을 짓는 경우도 정말 건강상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었습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수가문의 4대 계승자로서 현재 풍수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천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으신데요. 풍수 인테리어만 딱 했을 때 모든 게 다 바뀐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 아무렇게나 집을 인테리어 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풍수라고 하면은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어떤 배산임수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 옛날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연 속에서 어떤 비바람을 막는 그런 근본적인 시작점부터 해서 지금 현대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까지 접목을 할 수 있는 입지에 대한 눈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면 자연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나의 운 그리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을 전해줄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내 공간을 통해서 내가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풍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풍수 인테리어라고 했을 때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현관입니다. 이 현관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쉽게 말해서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우리 집안의 현관입니다. 그래서 청결은 언제든지 모든 공간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현관만큼은 다른 그 어떤 공간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마스크를 걸어둔다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걸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현관에다가는 그런 다른 것들은 안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산 역시나 그 밖에 이렇게 널브러 두실 게 아니라 말라가지고 닦고 한 다음에 딱 신발장 안에 넣어두는 것,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현관 밖에 쓰레기 같은 것들 재워두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집안에 좋은 운도 그렇게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거 보면은 당연히 그 집안에 들어오기 싫을 겁니다. 요즘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관 앞도 내 집 앞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면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이 또 안방입니다. 안방은 우리 사람이 잠을 자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한 공간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침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큐베이터처럼 이 침실을 꾸미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큐베이터가 되게 어둡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은은한 조명으로, 그리고 아주 청결한 상태로 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음과 양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니까 짝을 맞춰서 물건을 두시면 되고, 좀 침실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침대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침대 방향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방향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장북단이라는 말과 동부서빈이라는 그 두 가지 그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남쪽에 머리를 두면 장수하고 북쪽에 머리를 두면 단명한다. 동쪽에 머리를 두면은 부자가 되고 서쪽에 머리를 두면은 가난해진다.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동쪽하고 남쪽만 생각을 하시고 동쪽 남쪽 사이 어디든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얻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운, 건강운과 함께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놓으면 안 되는 몇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갑인데요. 5가지 오행의 속성 중에서 불에 해당되는 공간이 바로 부엌입니다.
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을 놓게 되면은 금이 녹아내리게 되겠죠. 금은 보통 또 재물운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엌에다가 지갑을 놓으면은 집안의 그 재물운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칼이라는 것이 또한 흉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흉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잘 쓰시고 깨끗하게 쓰시되 다 쓰시고 나서는 바로 잘 닦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게 좋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입니다. 약국이라든지 병원을 통해서 묻어나온 그 기운이 묻어온 그런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찬장에 두시고 약을 섭취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거실인데요. 이제 서양의 거주 공간과 함께 접목이 되면서 거실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게 됐는데 풍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 모두가 어우러지고 각각의 그 방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을 꾸미실 때는 항상 이 조화로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파죠. 집주인이 문을 바라보고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 문에서 들어오는 그 기운을 바라볼 수 있는 배치, 그 현관문을 바라보는 쪽으로 놓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확장형 발코니다 보니까 그 트여 있어서 개방감을 더 중시하시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식물을 그 창가 쪽에 놓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간하고 내부의 공간을 구별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점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거실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욕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간은 어찌 보면은 다 운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욕실은 사실상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욕실에서 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욕실 안에서 그 변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변기에 그 관을 통해서 외부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더러운 것들하고도 집과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쓰셔야 되고 그 변기 뚜껑도 닫아두시고 이 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생겨나는데 나쁜 기운도 생겨나는 게 또 물입니다. 그래서 욕실에 있는 물기가 나쁜 기운을 담고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항상 그렇게 잘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욕실이 기본적으로 음의 공간이 강한 공간이다 보니까 밝게, 욕실 조명은 항상 밝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너무 근데 24시간 켜놓으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령 우리 집이 정말 원룸이라 가지고 현관, 주방, 거실, 침실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야 나름대로 공간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매트를 하나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현관하고 거실의 구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조명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을 은은하게 하는 그 시간에는 이 공간은 나의 안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도 공간을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최적으로 쾌적하게 만들고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최고로 꾸미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진짜 원룸 풍수 인테리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들 통해서 우리 집안의 그런 운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물건을 놓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물건을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놓는 그 사람의 기운이 깃든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쁜 그 화분 하나 사가지고 놓는 거, 그냥 화분이니까 끝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이제 좋은 마음으로 집안에 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놓는 물건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안에 이렇게 소품들을 하나하나 배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고 물건에 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 시장이 정말로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그 물건을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물건을 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이 묻어 있게 되고 그 기운을 우리 집안으로 들여오게 되면서부터 그날은 뭐 여러분들이 일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꼬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물론 그 물건 하나 때문에 다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 우선 집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그런 공간이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안에 필요 없는 것들 한번 싹 다 그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풍수 인테리어로 집안을 꾸미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럼 현관부터 하나하나 또 살펴볼 텐데요. 이 소금과 엄나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명한 큰 사찰들에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소금 단지를 놓고 불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애군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 단지를 두곤 합니다. 현관에다가 이 소금 꼭 굳이 단지가 아니라도 됩니다. 소금을 이렇게 잘 해두면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도 막고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엄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삼계탕 속에서 더 많이 보셨겠지만은 원래는 그 집 앞에 예전 선조분들께서는 집 앞에 심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잘라 놓은 것들을 위에 방문에 걸어 두곤 하셨습니다. 가시가 많다 보니까 뾰족한 거는 나쁜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 가시가 우리 집안을 향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나쁜 기운을 향하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 그런 방패막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풍경도 좋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또 좋은 운과 함께 교감을 한다라는 측면으로서 풍경을 현관에 달아두는 것 역시나 좋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울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 딱 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으로 거울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왜냐면은 어떤 그 좋은 기운이 이제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빨아들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기운이 들어왔다가 뭐 반사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이 현관의 문을 열었을 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다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면에 그럼 거울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서 떼버리진 못하는데 하신다면은 뭐 띠지를 두신다라든지 커튼을 치셔가지고 어떻게든 가리시면 되니까 하실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에서 우리가 그 잠을 자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딱 일어나자마자 만약 화장대 거울하고 바로 딱 마주하게 됐을 때 이 역시나 그날 이제 내가 받았던 그 좋은 기운들 그대로 다 빨아들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주하는 거울은 좋지 않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뺄 수 있으면은 정면하고는 마주하지 않도록 각도를 틀어서 놓는 게 좋고 아니면은 아예 측면 혹은 보이지 않는 쪽으로 화장대 거울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실에는 좋은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조화가 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그 역동적인 공간이 역시나 거울을 통해서 그 기운들이 빠져나간다라든지 흡수가 된다면은 집안에 그 좋은 기운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식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모양이라든지 무늬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각각 개인의 밥그릇, 개인의 수저를 따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풍수에 있어서 모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있는 뾰족한 것들도 이제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겠죠. 근데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풍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덩굴 식물은 뭐 꼬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뾰족뾰족한 선인장은 뾰족하기 때문에 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행잉식물은 늘어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집안에 잘 키우고 있는 식물들 바로 내다 버릴 게 아니고요. 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담고 있는 거고 내가 계속해서 애정을 키우기 때문에 나의 기운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교감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식물을 쉽게 버리려고 하지는 마시고 애정을 기르면서 키우시되 지나치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액자 중에서 가장 좋은 풍수액자, 이제 굳이 풍수액자라고 지칭하자면은 가족 사진이 제일 좋습니다. 가족 사진. 이게 왜냐면은 그 풍수 용어 중에서 동기가몽이라는 단어가 있죠. 같은 기운을 가진 그런 그 가족들끼리 함께 교감을 한다라는 뜻인데 가족 사진이 그 어떤 액자보다도 가장 기운적인 교감 혹은 거실에 여러 가지 조화로운 기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은 느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담고 있는 그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좋고 부정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셔서 액자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사할 때 보시려고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보셔야 될 것들도 많고 가려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 이사 자체가 오히려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들의 모든 눈들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집을 찾는 그런 이사라는 과정을 시작하게 됐을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전문가를 찾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내가 딱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함,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시는 게 좋고요.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그 편안함을 느끼는 그 섬세함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예민하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편안한 곳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진 아파트, 깨끗하게 지어진 주택들만 보다 보니 그 땅에 있었던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폐수 처리장이었다라든지 쓰레기 매립지였다라든지 공동묘지였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안에 가서도 잘 사는 분들은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제가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입지를 보시는 방법을 한 가지 이야기 드리자면은 제가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바로 등받이 의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엉덩이 받침이라고 해야 되죠. 이 부분이 만약에 축축한 그런 땅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 엉덩이가 불편하고 피부도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물기가 강하게 있었다, 혹은 수맥이 강하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집에 그 사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거고, 만약에 등받이가 또 너무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어가지고 내가 등을 고추 세워야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은 당연히 집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뒤에 등받이가 딱 높은 건물이 딱 서 있으면은 기운적인 그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앉아있는 부분하고 땅과 그 지표면 사이의 그 거리가 중요한데요. 만약 이 발을 못 붙이게 있게 되고 땅이 저 밑에 있게 되고 의자의 다리가 높아가지고 붕 떠 있게 되면은 말 그대로 떠있고 불안하고 불편하죠. 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앞쪽이 언덕이라든지 옹벽이 세워져 있다라든지 땅을 너무 과하게 깎은 그런 곳에 위치한 집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의 구조라든지 배치라든지 지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거의 1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두 가지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섣불리 판단을 하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공간과 공간은 서로 마주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바로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딪힌다, 충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구조들이 문과 문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엇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정면보다는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빠져 있는 경우,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관하고 화장실하고 바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문을 설치하신다라든지 중문의 유리를 불투명으로 꾸미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커튼이라도 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작은 방하고 안방하고 마주치는 아파트 구조들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나 그 요즘 인테리어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방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 따져가지고도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평택에서 그 3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그 컨설팅을 의뢰해 주셔가지고 직접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을 돌아봐도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없었거든요. 쓰레기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그 하수구 냄새랑 쓰레기 냄새랑 섞인 아주 묘한 그런 불쾌한 냄새가 느껴졌었습니다. 그 의뢰인이 이야기해 주신 게 뭐냐면은 그 집에 오면서부터 자기가 계속 그런 헛것이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을 가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집에 대해서 계속 살아도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좋은 동네가 어딘지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맥이 빠지시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남 한복판이 좋다, 뭐 어디 뭐 계룡산 비치 공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도 아파트 단지 전체의 입지도 있을 거고요. 그 동의 위치도 있을 거고요. 그 동 안에 라인도 있을 거고요. 그 라인 안에 같은 층에 있을 거고요. 또 같은 층, 설령 같은 층,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방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구조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집안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어떤 팔자를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운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직주 근접 같은 것들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의 위치 자체가 개별적으로 풍수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집 정말로 자녀가 출세할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혹은 우리 집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혹은 이제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바라시는 바를 제시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입지를 찾거나 구조를 변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재물운 뭐 특정한 합격운, 사업운 이런 게 아니라 운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가장이 잘 되면은 그 가장이 잘 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풍족하게 지내고 어떤 그 경제적인 궁핍함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화가 일어나지가 않게 되고 자녀 역시나 그 돈을 통해서 풍족한 교육을 받게 되고 집안 전체가 평온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을 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외부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고 어디 사기를 당하게 되고 해버리게 되면은 들어왔던 돈도 같이 날리고 건강도 상하고 가족 간의 불화도 일어나고 그 역시나 자녀들도 그걸 보고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터, 아무리 좋은 운을 받는다 한들 그거를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정해진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점을 잘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터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풍수지리는 사실 전통적으로도 그런 학문적인 대립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산 하나를 놓고 보고도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명당이다, 흉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전문적인 영역을 펼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잘 고르는 눈을 기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오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는 이렇게 유형화 시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 감정을 갔었습니다. 그 의뢰인분들께서 저희를 만나기 이전에 그 유명한 모 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자리를 잡은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누워 계신 자리 자체도 전부 다 물구덩이였습니다. 거의 비가 와도 그 기운이 흐르고 좋은 땅은 그거와 상관없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비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거의 뭐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거죠. 흉지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사실 풍수지리가 제대로 된 학문적인 그런 현대에서 그런 체계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박사 학위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사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삶이 답답하시다 보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무속인 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풍수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어떤지는 직접 가봐야 알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로 보여지는 거하고 직접 현장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땅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운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현장을 밟아보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지도로서는 그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뭐 사무실이든 사옥이든 은택지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서울에 정말 유명한 그 기업이 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그 기업인데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입지는 정말로 잘 되어 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구조 자체가 정말로 좋지 않더라고요. 한 공간 안에서 그 방향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보통 그 서북 쪽이 그 공간의 주인이 위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있게 되면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장에 대한 말이 먹히지 않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옥을 운영하시면서부터 직원들의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대로 책상 위치만 바꿨더니 평소에 말을 듣지 않았던 이사분이셨는데 왠지 그날 이후부터 말을 잘 듣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공장 그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새롭게 이제 공장 털을 닦고 있으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말로 괜찮았는데 새롭게 옮기시려고 하는 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대표님께서는 또 저희의 말을 신뢰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공장에서 또 아들에게 경영 승계를 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아파트에 대한 사례도 또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왠지 이 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뭐 역시나 그 아파트 동의 위치도 좋지 않았고 수맥도 자리에 잡히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한 반년 이상 지내셨는데 잠을 거의 잘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말을 신뢰하시고 이제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아파트를 돌아보셨습니다. 아파트를 딱 선정을 해주셨고 거기에 입주까지 하시는 걸 보고 거기서 3개월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는 살던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집에 딱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편안한 마음이 들고 퇴근하고 이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 또 의뢰를 해주십니다. 요즘은 세컨드 하우스로 해서 새로운 집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집터부터 아예 제대로 설계를 하시려고 의뢰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그 완주에 있는 주택터를 덜커덕 말도 없이 사버려가지고 근데 아내분께서는 그게 좀 불안하셨던 거죠. 이 집터가 산과 산 사이에 골바람이 내려치는 곳 그런 곳에 집을 짓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터 역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양옆으로 해서 3면이 다 골짜기가 되다 보니까 골짜기 바람이 다 들이치게 되고 만약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거기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까지 다 같이 정말 건강상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택대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컨드 하우스를 구하실 때 혹은 주택을 구하실 때 뒤에 부분에 골바람이 치진 않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내는 양택이 중요한 만큼 돌아가셨을 때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음택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40대 초반쯤 되는 남성분께서 하루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경북 쪽에 아버님을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을 수목장으로 해서 모셨는데 그 아드님에게만 계속 찾아와서 꿈에 찾아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아버님이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를 찾게 됐고 저희가 가서 봤더니 역시나 그 자리 자체가 어떤 비바람에 쓸려가는 그런 형국으로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수목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시게 됐고 그렇게 모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지 않게 됐는데 한 가지 더 신비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아버님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걱정하실까 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님을 새로운 자리에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머님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편안한 집에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볼 때 우리가 막연히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풍수를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나쁜 일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정하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명당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땅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과 일본 그 인근에 있었던 나라들이 더 탐을 냈던 역사적인 기록만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소중한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만의 풍수지리가 분명 우리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사는 공간, 이 지구라는 공간, 이 우주라는 것이 함께 다 어우러진다라는 거, 그게 진짜 풍수의 이치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안을 잘 꾸민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도 함께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 이 풍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이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하게 되는 원리를 알면은 분명 여러분들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풍수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여러분들의 운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